저는 성남에서 파인빌드 스튜디오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황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뭐 모형이라면 다 좋아하긴 하지만 주로 알려지기로는 비행기쟁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 에어로 모델에 특화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거의 항공기 모형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르만의 어떤 매력이라면 어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이제 장식장 앞에 서가지고 완성해놓은 모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좋아 비행기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내가 뭐라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항공기는 그 조금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실루엣을 바라보는 그 자체로 섹시해요. 정말 섹시해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런 형태가 결정된 거예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너무 유려하죠. 누구나 멋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좀 대리만족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순수한 욕구, 열망 이런 것들을 대리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이게 모형의 또 하나의 또 기능인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군이 동경을 폭격했던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브리틀 중령이 이끄는 공격대가 있었습니다. 진주만 폭격 이후에 그래가지고 보복 차원에서 실행이 됐죠. 그래서 항공모함에 싣고 도쿄 앞바다까지 갑니다. 가서 이 폭격기들을 띄우는데 여기 보면 기수에 보면 이렇게 어벤져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요 크루들이 승무원들이 직접 붓으로 쓴 글씨라고 해요. 그 당시에 자료 사진을 찾아보니까 다 흑백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컬러나 어떤 웨더링의 패턴을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영화 진주만 마지막 장면에 이 대목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영상 스크린을 캡처를 해가지고 복제된 항공기들의 특징을 좀 관찰을 많이 했어요. 멀리서 보면 단순하게 좀 칙칙하고 좀 어두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마모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살리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가 좀 완성도를 좀 높여보려고 보시면 폭탄창 부분이 보이시죠? 내부가 비어있는 타공판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앞쪽에도 원래 기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구멍만 뚫려 있죠. 이게 항공모함에서 이루고 하다 보니까 중량이 많이 나가서 그래서 안에 있는 장비를 다 떼고요. 이 기수 후부 기총이 없는 게 조끼가 보면 노출되니까 대걸레 자루를 까맣게 칠해가지고 꽂아놨대요. 예, 그 다음에 유리창은 다 까맣게 칠해가지고 덮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완성된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제공호입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이 F5 계열 항공기는요, 크게 두 종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 사온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호라는 이름 붙여 쓰고 있는 라이선스 생산된 F5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생산된 거는 KF5로 불러요. 특징이 뭐냐면 라이선스 생산된 놈은요, 이렇게 오이주댕이를 하고 있고요. 수직미 끝에 윙렛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총이 들어가는 기총 수납부인데 실기의 느낌이 나게 하려고 이 금속 질감 표현하는 데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밑에 제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형이다 보니까 실제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재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려면 플라스틱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노력해서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가 주는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모형을 완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어떤 목표죠. 이거는 제가 이제 초창기에 만든 건데요. 정말 재미나만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항공기 단품만 제작을 했었어요. 한번 좀 더 좀 모형답게 좀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미군이 태평양 전선에서 이제 일본의 본토를 진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착륙 여건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전에다가 이렇게 마루 너를 깔아서 항공기를 그 위에다 주기를 시킵니다. 목재를 하나하나 다 켜가지고 이걸 이제 마루로 다 깐 거고요. 잘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찝을 타고 있는 이 두 명의 군인은 사실은 미군 육군이에요. 이 기종 자체가 이제 썬더볼트라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당시에 제일 크고 제일 막강한 활약을 자랑했던 항공기이기 때문에
지상군한테는 정말로 이게 천사처럼 불렸던 그런 항공기라고 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좀 연출을 해본 거고요. 그 제가 항공기 모형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디 쉐입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요. 또 한 축이 페인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주는 인상을 제대로 끌어내는 작업을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례를 들어서 지금 조종석 예를 들어 보면 오리지널 킷 그대로 조립이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실제 기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실제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도색이 되고 작업이 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상탈출할 때 쓰는 탈출 핸들 이런 부분들이 노란색, 까만색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땀 한 땀 다 도색을 합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군이 운용하고 있는 그 팬텀 2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커나스 이걸 이제 재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기 흡입구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리지널 파트 부분이에요. 항공기의 공기 흡입구를 앞에서 응시를 하게 되면 내부가 단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좀 과격한 수술이 들어가요. 다 절단해내고 이 부분이 빠지면 내부가 단차가 없는 레진으로 된 부품이 있어요. 1대1로 이제 치환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 작업을 마쳤을 때는 이 부분이 교체됐다는 걸 모르셔야 돼요. 지금 이 부품은 팬텀 2형의 전기형 부품이에요. 아랫부분이 깨끗하죠. 근데 후기형 부분은 이 메커니즘이 좀 복잡해져요. 날개 바깥쪽 부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가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부속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오리지널 킷 부품의 한 70% 정도밖에 안 남아요. 예. 많게는 한 절반 이상 잘려나가는 경우. 무수하게 많은 서드파티 업체들이 존재를 해요. 그 업체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들 취향에 맞는 부품들을 또 만들어내요. 예. 여기 지금 접혀있는 날개들 자체가 다 하나의 서드파티 제품들이어서 서드파티 제품들의 시범 장례로 제가 제작을 해줬던 것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기체, 나란히 서 있는 이 기체는 2차 대전에 영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이게 이제 애칭이 파이어플라이입니다. 파이어플라이. 날개 접고 있는 게 나방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파이어플라이인데 지금 보시는 요 아웃보드 윙, 요 접혀 있는 요 바깥 부분의 그 윙들은요 전부 다 통으로 레진이에요. 부품이 딱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이게 날개 기존에 있는 날개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를 정말 얇게 한번 깎아줘야 돼요. 이 키트가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설계된 부품들이 아니어서 딱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성된 상태에서 이질적인 다른 것이 들어갔다는 거를 보는 사람이 몰라야 되기 때문에 그 핏을 맞추는 작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메사슈미츠라고 알려져 있는 그 2차 대전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고요. 그 중에서도 중후기형에 해당하는 그 G14형입니다. 제가 이제 정말로 손 댈 수 있는 끝까지 한번 가본 작업이에요. 오리지널 키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포션상에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게 프로펠러 스피너라고 하죠. 예, 회전 축의 형상 자체가 볼륨이 좀 부족하고 기총에 들어가는 이 기총 벌지의 형상, 요 튀어나온 이 벌지의 형상이 틀렸어요. 어떤 키트가 가지고 있는 오류부터 시작해서 금속을 고정하는 리벳 라인까지 전부 다 수작업으로 다 그 작업이 됐고요. 날개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너무 두꺼워요, 사실은요. 금속 애칭을 가공을 해가지고 다 납땜 가공을 다 했어요. 내부 조종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섬세한 형태의 그 벨트, 아랫면을 보면 굉장히 더럽죠. 이게 지금 보시면 설정상 이게 눈이 녹기 시작하는 늦겨울이에요. 지상부가 낮아서 야전에서 이착륙을 하게 되면 그 수납부 뒷부분으로 바퀴에서 뿌려주는 그 진탕이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거미줄 같은 이거 뭐예요? 안테나 선입니다. 통신 안테나 선이에요. 여기 저 앞에 서 있는 피규어가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요. 누구예요? 예, 에리 하트만이라 해가지고 독일 공군의 에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체 왼쪽 측면에 자기 와이프 애칭을 써서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이건 동계 위장이라고 해서 기체 전체가 하얀데 이게 원래 하얗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위장무늬 위에다가 흰색 수성 페인트를 붓으로 칠한 거예요.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독일 공군이 제식으로 사용하는 위장무늬가 도색이 돼 있고요. 그 위에다가 백색 아크릴 페인트로 도색을 한번 한 다음에 실제처럼 이렇게 풍화된 모습으로 다 표현한 거죠. 밑에 위장무늬에 따라 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벗겨져도 좀 밝게 보이고요. 예, 날개 쪽은 좀 어둡죠. 밑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형 입문은 어떻게 하셨는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고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에 눌려 살고 있었으니까 아주 우연찮게 주변의 권유로 이제 모형을 만나게 됐는데 모형을 시작하고 나면서 훨씬 더 덜 예민하고 좀 더 포용적인 사람이 되고 차분해지고. 처음 하실 때부터 비행기 전투기를 시작하셨다. 군복무를 공군에서 했습니다. 특히 제가 군복무하던 기간에 1회, 2회 서울 에어쇼를 제가 직접 공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유수의 항공기들을 그때 다 봤어요. 현장에서 바라보는 항공기는 섹시한데다가 파워풀해요. 정말로 파워풀해요. 심장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거를 정말 경험을 해보시면 그런 아주 매력적인 존재예요. 정말 초창기에 작업했던 졸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육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UH-60P형입니다. P형. 이제 내부에 의료 구호 장비가 만들어져 있어요. 100% 수작업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KF-16D형 복좌형 기체입니다. 좀 많이 더러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을지훈련 기간을 좀 상정을 해봤어요. 근데 을지훈련 기간이 황사 오는 계절하고도 겹쳐요. 그래서 황사 맞은 전투기. 예, 맞습니다. 실사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머즐 브레이크 쪽에 이렇게 판매가 낍니다. 이렇게 실탄 사격할 때 끼는 매연이거든요. 그 외에 뭐 조정석과 하부의 이제 휠 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레진으로 다 교체가 됐어요. 디테일을 보기 위해서.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시대,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다음에 또 그 기체, 항공기 기체에 얽혀있는 어떤 인물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하고 다 얽혀있기 때문에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팬텀이라고 다 같은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월남전대가 다르고 이스라엘군 다르고 미군이 다르고요. 쓰고 있는 장비도 다르고 기체의 외형적인 특징도 다 달라요. 어느 모델러든지 간에 그런 특징들을 다 살리고 싶은 욕망은 가지고 있어요. 위에 되게는 어마어마하겠네요. 진짜. 예, 너무너무 많죠. 사실 그래서 에어로 모델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요,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때는 제가 이제 웨더링이 한참 이제 좀 많이 심취해가지고, 정말로 웨더링을 마음껏 해도 되는 대상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미 해군기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고속으로 이제 앞에서 뒤로 끌린 이런 그 오염에 대한 표현들 집중적으로 좀 시험을 해본. 근데 웨더링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컨텍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웨더링은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가 재현하려고 하는 이 기체가 어떤 환경에서 운영이 됐는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동시대의 다른 해군기 사진들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여러 사진들을 좀 교차 비교를 하고 공통 분모들을 좀 추리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미군 해군기입니다. 미군 해군기인데 함상기들은 한번 항해에 나가면 입항할 때까지 세척을 못한 상태로 그냥 다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함상에서도 정비는 해야 되거든요. 패널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면 먼지가 지워지는 부분이 있고 안 지워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폭탄 무장을 하고 있는 스테이션들이 전부 다 레진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착함 후크가 있어요. 어레스팅 후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사진을 올렸더니 이 부분이 틀렸다고 지적을 해요. 이게 이제 F-14 톰캣의 거의 후기능인데, 이 비행단이 이 마크를 하고 있던 그 시절에는 이 어레스팅 후크가 단색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그 해당 항공모함의 승무원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만들어요. 이스라엘군의 F-15 구형입니다. 미국 해군이 운영하는 함상기들처럼 기름때나 염분에 침식된 형태하고, 사막에서 굉장히 건조한 기후에서 흙먼지들에 침식되는 거하고는 좀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차이를 두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수 쪽에 항공 전자장비 베일을 한쪽을 열었습니다. 이게 열리게 되면 이게 누르면 열리는 스위치로 되어 있어요. 패널이 열리게 되면 손잡이가 다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기 뿔처럼 달려있는 요 부착물은 피토관이에요. 피토관으로 연결되는 배선도 다 재현해놨습니다. 그것도 그 철저한 자료조사. 네, 맞습니다. 첫째도 자료조사, 둘째도 자료조사, 셋째도 자료조사. 이제 미사일 쪽 뒷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잘 보시면 하얀색 캡이 있고요. 그 바깥에 빨간색 링이 있고요. 그 위에 다시 금색 링이 있고요. 실제 사진 보고 그대로 도색을 한 겁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조정석 부분은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도색을 통해서 좀 더 실제감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미세하게 튀어나온 디테일들, 그런 것들이 잘 보여야 돼요. 낮은 곳, 높은 곳에 이런 명암 차이를 얼마나 잘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눈에 잘 익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선호하는 기체가 있어요? 주로 이제 현용기라고 많이 하죠. 어떤 형태적인 섹시함, 그 다음에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아이콘은 사실은 제트전투기 시대 이후라고 좀 보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2차 대전 이전에 쓰였던 항공기들은 보다 더 스토리가 많아요. 요거는 이제 영국에서 발간하는 모델 에어크래프트 매거진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발간한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고 요청이 와서 실었던 작품인데 문양이 굉장히 독특하죠. 예, 요건 사실 문양 빼고는 말할 게 별로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군용 장비의 이 위장무늬, 캐모플라즈 자체가 디지털 형태로 올라가는 추세예요. 미군이 그 항공모함에 싣고 다니는 항공대가 항해를 몇 번 거치고 나면 주기적으로 지상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201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아마 지상근무를 하면서 이런 특별한 도장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윙커스 52, 그러니까 수송기입니다. 요거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그 크레타 섬을 공습할 때 그때 썼던 수송기예요. 국적 마크부터 시작해서 기체 번호까지 100% 다 이거는 스테인실 도색을 한 겁니다. 일체감이 더 높죠, 굉장히. 윙커스 항공기의 특징이 이 골판지 같은 이 표현, 이게 굴곡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데 집중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작업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 아주 레어한 항공기들을 좀 다뤄볼 생각이에요. 전 세계에 몇 대 생산이 안 된 그런 레어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체들을 미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대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개조 작업을 통해가지고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게 프라모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해외에서는 정식적으로 파인 스케일 모델이라는 용어를 써요. 정밀 축소본입니다. 축적 그대로 줄여 넣어서 궁극적으로는 사진으로 봤을 때 그 실물하고 착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파인빌드라고 지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파인 빌트가 돼야 사실은 맞죠. 예, 파인 빌트가 돼야 맞는데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파인 빌드로 좀 편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